안녕하세요. 여러분, 서범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야생 쪽으로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이저벨라 트리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. 그리고 출판사는 글 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인데요.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. 일단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책이 그 두께가 좀 제법 있는 그 내용,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한동안 코로나 터지고 했을 때 이제 그 환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쪽 분야에 이제 그 자격증을 하나 이제 취득을 하게 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환경, 지구 환경, 또 지구 온난화, 또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는데,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세계 각국에서 또 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책에 그 소개된 내용이 너무나도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각도에서 접근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할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먼저 이 책의 내용은요,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구 환경 또 오염돼서 그야말로 이제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자연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이제 되살리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을 하나 이 저자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. 그 제안이 뭐냐면, 이 제안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있죠. 그 농장지, 농장지로 오랫동안 거기에 비료를 주고 하면서 그 땅을 얼마나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을 괴롭혔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을 농장지로 썼던 그 땅을 이제 자연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운동을 한 거죠, 저자가 나름. 그래서 농장지로 그 쓰여지던 그 땅을 그냥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흙에 좋지 않은 것 어떤 비료나 이런 것도 주지 않고 그 땅을 그대로 이제 자연에게 돌려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, 그 땅이 이제 10년째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에 그 자라지 않던 식물들이 이제 가장 먼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식물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자라면서 이렇게 풀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풀숲에 또 뭐가 많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냐면 그 곤충들 있잖아요. 그죠? 곤충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의 말을 인용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못 듣던 그 벌레 소리, 풀벌레 소리, 또 잊혀졌던 어떤 그런 그 벌레 소리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벌레가 이제 많이 와서 자라기 시작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새들도 많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 거기에 둥지를 틀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 조류가 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포유류 동물들 이런 동물들도 그곳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자연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목격을 한 그 어떤 목격담을 가지고 그 과정에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그 변화나 또 지구 환경을 이렇게 지켜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아주 그동안 이제 못 봤던 그런 이제 내용이었죠. 다른 어떤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한다, 또 나라별로 어떤 일을 한다,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왔는데, 이 저자의 어떤 주장처럼 인간이 주거하고 인간이 농사지을 최소한의 땅만 남겨두고 나머지 땅들은 자연에 환원하자라는 어떤 이런 이 주장이,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신선하게 느끼고 다가왔던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요 부분은 내가 좀 몰랐던 사실이다, 뭔가 좀 생각하고
여운을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요.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땅에 쓰러진 대정원의 다른 나무들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들도 그냥 놔두었다. 나무에게는 또 다른 자연적인 영양 공급 과정이었다. 나이가 들어서건 스트레스 때문이건 수관이 줄어들면 바깥쪽 나뭇가지들이 시들다 결국 땅에 떨어져 뿌리의 에너지를 증진시킨다.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 나뭇가지들을 끌어다 치우면 늙어가는 나무는 중요한 영양원을 잃는다. 예, 라는 요 대목.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신선하게 이제 주의 깊게 봤던 대목입니다. 보통 이제 산에 아니면 숲속에 그 나무들 그 주변에 또 나무들 밑에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.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긁어다가 이제 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자의 이 주장은 그렇다는 겁니다. 그 나뭇가지들마저도 우리 인간이 함부로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. 그걸 그대로 놔둬야지 그것이 그 나무들의 어떤 그 뿌리에 있어서 또 다른 영양 공급원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래된 나무들 있죠. 예, 오래된 늙어가는 나무에게 특히나 이런 그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썩어가면서 더욱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라는 어떤 이런 대목, 예, 이런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이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결국엔 자연을 가장 올바르게 존재하게 하고 또 자연을 되살리는 중요한 방법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농장지나 이런 거, 예, 또 아니면 뭐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사들여서 그렇게 이제 땅을 그렇게 뭐 함부로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이렇게 사용하느니 차라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. 근데 그 어떤 내용이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건 뭐 상상인데 나중에 어쩌면 우리 그 지구가 점점 더 오염이 되고 인간이 살아가기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에는 정말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최소한의 양식만을 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작지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연에 환원하여는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운동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뭐 쉽지가 않은 거죠. 그죠? 뭐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을 내놓는 건데, 자신의 그 부동산을 내놓는 건데, 그걸 그냥 뭐, 턱하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걸 내놓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갖는 영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대 대대에게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의 그 흔적을 남겨주면서 뭐 어떤 그런 운동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땅을 자연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. 너무나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어지면 그렇게 또 그 방법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책을 보면서 재밌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인간이 생물 다양성의 주도자라면 인간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계속 자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우리는 자연이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.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자연에서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어디에서 왔겠습니까? 우리는 자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. 뭔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좀 와닿고요.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뭔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특히 사체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체들은 이제 그 동물들의 어떤 그런 사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사체들을 수레로 옮겨 태우기보다 땅에 그대로 놔두기를 바랬다. 경관에 사체가 없는 것은 자연적 과정의 또 다른 잃어버린 측면이다. 그 결과 풍뎅이 부직과 또 검정 파리의 구더기처럼 죽은 고기를 먹는 곤충 종들의 전체 군집뿐 아니라 균류와 박테리아의 개체군들도 붕괴되어 왔다. 죽은 당나귀 파리는 뼈와
거죽만 남은 상태가 진행된 부패 중인 시체의 알을 낳곤 한다. 사체들이 더 이상 그대로 널려있지 않게 되면서 이 파리는 영국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. 곤충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생물들을 잃은 것을 애석해야 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사체들을 땅에서 부패할 수 있게 하면 먹이 순환에 인과 칼슘을 포함한 영양분이 유지된다. 인과 칼슘 둘 다 예컨대 새의 산란에 필수다. 예, 이런 대목들. 그러니까 어떤 자연 풍경 경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 아름답게 꽃만 피어 있고 아름다운 식물이 잘 자라 있는 뭐 이런 것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때론 그 가운데 그 어떤 동물의 사체들도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인간들이 이제 그걸 봤을 때 뭐 로드킬 당한 이런 어떤 사체들은 가지고 가서 이제 따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저자의 말로는 그런 어떤 숲이나 그런 땅에 이 동물들의 사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지 그 사체를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균류와 박테리아, 개체군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재밌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사체들이 이제 땅에서 부패할 수 있게 하면 먹이 순환에 있어서 인과 칼슘을 포함한 영양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인과 칼슘이라는 영양분은 그 새들에게 있어서 그 산란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해 주는 대목. 예, 이런 부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선하게 봤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토양에 관해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. 토양의 어떤 재야생화, 그러니까 토양을 다시 자연에게 되돌려주고 토양을 되살리는 작업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. 예,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까지 환경이나 뭐 기후변화 이런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토양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은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실질적으로 저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뭐냐면 한 줌의 흙에 수억 마리의 세균, 수백만 마리의 미세 선충과 원생 동물, 수천 마리의 진드기와 톡토기류 및 애 지렁이와 지렁이, 수백 마리의 균류와 조류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톡톡이, 작은 거미, 흰 개미, 딱정벌레, 진해, 노래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. 이들 생명 전부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토양의 먹이사슬을 구성한다. 그 한 줌의 흙에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인간의 수보다 더 많은 유기체가 들어있다. 예, 이 대목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책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 구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줌의 흙을 우리는 뭐 요즘 세상에 사실 뭐 웬만한 데는 다 시멘트 바닥, 콘크리트나 뭐 시멘트 바닥 아니면 아스팔트로 다 돼 있어서 흙을 만져보는 그 기회조차도 거의 없는 시대 아닙니까? 그런데 이 흙 한 줌에서 수억 마리의 어떤 세균과 또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그런 주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,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. 이 저자가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결국엔 이 자연을 올바로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온전하게 잘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어떤 그 욕망과 욕심, 야망 이란 것을 이제 자연을 향해서 우리의 그동안 움켜쥐었던 그 손을 한 번쯤 이제 풀어놔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.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욕망이 좀 자제되고 또 그동안 움켜쥐었던 우리 인간들의 손이 뭔가 이렇게 좀 펴지는 순간 자연이 더 빨리 회생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아주 많이 깊이 그렇게 아주 고심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그런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야생 쪽으로라는 이 책이었습니다.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, 특히 뭐 기후변화나 자연환경, 지구를 지키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꼭
한번 그런 분들께 읽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. 자,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